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불안해지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고 그리고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대표님 그럼 오늘 강의 좀 전해 주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매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지금 오늘도 추천 물건으로 해서 경매 추천 물건으로 12명이 입찰을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과 세미나나 어떤 경매 상담을 통해서 만나 뵙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요즘은 현재 돈 넣고 돈 버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월요일 날 입찰 들어가는데 일요일 날 그 물건에 얼마 입찰하면 되느냐,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질문을 받았을 때 참 난처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입찰하는 그런 물건에 두 사람을 제가 캔슬을 시켰어요. 입찰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앞으로 물건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에 다시 분석을 통해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준비를 한 다음에 투자는 해 주시라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경매의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근저당이라는 등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등기가 바로 가압류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 등기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고 가압류는 과연 경매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래야 내가 새롭게 경매의 패러다임을 제가 짜고 있는데 권리투자 경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이 부분과 양도양수해서 입찰까지 가서 유입까지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기부에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근저당 등기 위에 가압류 등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는 실질적인 채권입니다. 물건과 채권, 근저당권이 물건이라면 가압류는 채권이다. 그래서 가압류라는 부분은 그 물건의 어떤 채무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개념으로는 가압류는 장래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이거죠. 보존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부분이다. 경매로 나가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때요? 이 물건에 채무자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압류를 해 둠으로써 어때요? 그 물건을 매매를 했을 경우 그 가압류 금액을 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압류 등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보존 절차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의 보존,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념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그럼 가압류할 수 있는 요건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금전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압류할 수 있는 요건,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도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시장은 경매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가압류할 수 있는 요건이 있겠죠. 요건. 그럼 이 요건은 무엇이냐?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권이죠.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면 무방하다. 실질적으로 금전채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돈을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다라면 그것도 가압류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도 있고 유치권 등 이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는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가압류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내가 채무자, 채권자이고 채무자한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 채권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만 된다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압류 요건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통상 우리가 가압류 해놓고 마지막 그 채권의 수 방법론은 뭐예요? 강제 집행으로 해서 결국은 경매로 채권의 수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
강제 집행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관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청구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 자체는. 자, 그럼 가압류가 경매시장에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면은 항시 어떤 권리를 만들어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물건의 권리관계, 권리분석은 등기부상의 어떤 권리분석과 임대차상의 권리분석이 있겠죠. 자, 등기부와 임대차에 나오지 않은 현장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현황상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간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등기부의 1순위의 근저당 등기가 가장 먼저 나올 확률이 많다 그랬죠. 다음에 2순위의 가압류가 나온다. 요즘 같은 경우는 대출 1순위 대출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순위 2금융권이나 상금융권에 근저당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래서 세금도 못 내게 되면 압류까지 들어오면서 압류가 되면서 어때요? 실질적으로 공매나 경매 함께 동시 진행하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이 경매로 진행된다, 공매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가장 먼저 등기부를 시간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등기 이게 어때요? 실질적으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등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도 이게 어때요? 말소 기준이 되는 등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압류가 1순위로 나온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때요? 말소 기준 등기다. 가압류는 말소 기준이 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합니다.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등기를 기존에 있는 이 물건의 기존 채무자금 소유주가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채무자금 소유주의 채권자들이죠. 이 부분을 낙찰자가 낙찰로 잔금 납부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말소 기준 등기 이하에 있는 권리들은 다 뭐하더라? 소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멸. 실질적으로 또 이게 직권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압류도 말소 기준이 돼서 이 부분은 어때요?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가압류는 선순위로서 충족이 되는가, 후순위로서 실질적인 잉여가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가압류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배당은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 실질적 가압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채권이죠. 미확정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까지 가시려면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했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된다? 배당 요구했을 때는 이게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가압류에 대해서 권리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시장에서 가압류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자, 우리가 가압류는 가장 먼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가 여부고 후순인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소멸이 되는가 여부입니다. 자, 가압류 채권을 양도양수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권리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 투자가 가능한 그런 부분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압류 채권의 양도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가압류 채권의 권리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후순위 가압류 후순위 가압류를 유입했습니다. 자, 후순위 가압류를 유입해서 어때요? 실질적인 입찰까지 가는 겁니다. 입찰. 자, 그래서 후순위 가압류를 인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입찰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경매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가압류를 양도양수해서 권리투자 경매로 가능한가? 후순위를 내가 양도양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입찰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한 다음에 경매 입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